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올릴 이야기는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문수 장관에게 바란다. 5번째 시간으로서 판검사 출신들을 당대표나 장차관 등과 같은 요직에 임명하면 조직이 붕괴되고 정권이 조기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국민을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측백나무 오일과 관련된 주문도 있고 질의도 있습니다만은 고정 댓글 더보기를 눌러보시거나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관련된 글을 제가 상세히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보니까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만큼 필요합니다. 구매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먼저 입금하시기 전에 주소라도 좀 먼저 보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화 받는 분이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리액션 자체가 좀 계속해서 물량을 우리 애청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방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꾸 볼썽사나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윤석열 정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이 난국을 타개해서 제2의 광개토 대화 성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 지역을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우선 과거 일제시대 때처럼 우마차 끌고 하는 전쟁도 아니고요. 지금은 한미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북한 지역을 두드릴 경우에 맥시멈 2시간이면 끝납니다. 2시간이면 모든 주요 시설, 군사 시설 이런 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북한 아이들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최종적에 쓸어버리는 과정은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특전사 그리고 해군 특수전여단 UDT SEAL 그 다음에 가장 가공할 살상무기 리설 웨폰들만 모여있는 정보사 조직이 북한의 주요 시설과 기관, 건물을 장악해버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밀고 들어가면은 반나절이면 끝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에서 지금 몰리고 있는 지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요. 지금 자신들이 정권을 갖다가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표를 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윤 정권은 지지율이 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문회다, 특검이다, 시끄럽습니다. 진짜 도대체 인간들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고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게 바로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겁니다. 이게 접수하는 건요, 같이 비슷한 세력이 만나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힘으로 가서 귀싸대기를 갈려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둘겨 패서 그냥 몇 시간 내에 다 셧아웃 시켜서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더불어당이나 민노총 이런 애들이 지금 정신머리가 돌아버리겠죠. 머리가 돌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또 미친 듯이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지 뭐. 뭡니까? 윤석열, 이원석 이런 팀들은 뭘 해봤어요?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다, 국정농단이다, 묵시적 경제 부정청탁이다 해갖고 대통령 박근혜를 감방에 4년 9개월이나 쳐넣었던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해서도 또 더불어당 의원들 저런 그 정치 건달 양아치들에 대해서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에 100분의 1만 힘을 쓰면 충분히 저런 건달들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쪽에서는 열받죠. 열받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동안 윤석열과 맺었던 비밀 협약들, 자기들끼리만 맺었던 그런 암약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하겠죠. 이미 지금 2억 3천만 원, 그 정말 애들 정말 코딱지만큼 난되는 그런 거 갖고 지금 뭐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하면서 국민들 갖다 지금 농락하면 안 됩니다. 어디 할 게 없어서 그따 2억 3천만 원 문다이가 그 뭐 뇌물 먹은 거 가지고 조사를 해요. 대통령 박근혜한테는 얼마 구형했었죠? 1185억 원. 몇 년? 30년.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한테는 47가지 죄목.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회장한테 19가지 죄목. 도합 66가지 죄목이 모두 김명수 체자의 판사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저게 지금 수준 이하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무슨 한동훈이가 구세주인 줄 알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골이 들었는지 불어 터진 우동사리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아직도 너무 많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재인 쪽에서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제 비밀 협약을 깝니다. 비밀 협약을 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당, 더불어당 둘 다 이전 투구를 하면서 모두가 엉망이 되고 개판 5분 전 이전 투구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진흙탕 개싸움을 종지부를 찍으려면요, 가장 좋은 게 한미연합군을 동원해서 북한 지역을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즉 북한 괴뢰 김정은이가 있는 저곳을 쳐서 단 몇 시간 만에 뚜렷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차기 대권주자 김문수 선배님께 5번째 바라는 내용을 좀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김문수 장관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절대로 판사나 검사 출신들을 당대표로 임명한다거나 혹은 장관 차관 혹은 비서관, 국회의원 등 이런 요직에 결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판사, 검사 출신의 이 법조인들이 똑똑하고 유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은 김문수 장관님도 과거 동숭동 시절에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과 함께 상대를 다니시면서 경영학을 또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아무리 뭐 노동 현장을 다닌다 했어도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경영학 학습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사,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면 주요 대기업에서는 사장이나 임원 자리에 이런 판사, 검사 이런 출신들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출신들, 특히 서울법대 출신들이 모두 이런 자리를 장악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로펌을 제외한 일반 대기업에서 판사, 검사 출신들 또 서울대, 서울법대 출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직책은 그냥 법률팀 상무 전무에 불과합니다. 자, 판사, 검사 출신이나 서울법대 출신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조직 전체를 이끌고 가는 사장,
전무, 조직의 팀장을 대기업에서는 결코 이들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은요, 육감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감각이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주의자인 서울대학교 출신들, 특히 서울법대 출신의 이런 법조인들을 이런 주요 자리에 앉힐 수가 없겠죠. 자, 왜냐하면 판사 검사 출신들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 때 이야기에 제한될 뿐입니다. 즉 법복을 벗어 던지는 순간 세상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값비싼 깡통, 빈병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판검사 출신들, 특히 서울법대 출신들에게는 미래의 비전, 미래라고 하는 것,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미래 비전이라는 개념, 단어, 인식조차 없습니다. 판검사들은 사건이 터져서 밑에 두고 있는 수사관 혹은 변호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즉 밥상 차려두면 야 반찬이 짜다, 맵다, 쓰다, 달다, 시다 이러면서 품평을 하는 거지 결코 과거에 일어난 일에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훈련을 종래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이끄는 총회장님이나 그룹 회장님들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어떤 그 하부에 어떤 작은 단위를 하더라도 대표직조차 이런 서울법대 출신 애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사검사 출신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훈련받은 의존형, 의타형, 정말 볼품없는 애들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판사, 검사 출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사, 검사 출신들이 그리는 미래라는 개념은 돈 많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돈과 권력을 모두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1차원적인 내용들에 불과한 것이죠. 최근에 여기 딱 맞는 사례가 있죠. 바로 누구예요? 우병우. 없이 살던 집안애가 서울법대로 와서 소년 장원을 하고 그리고 돈 많은 집에 팔려가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짐승들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판사검사 출신들 역시 누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먹고 안 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짐승과 다를 바가 없거나 아니면 짐승과 그 미만의 수준 애들이 바로 판사 검사 출신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짐승들의 경우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지금 동물의 왕국 보시면 다 아시죠? 정글의 왕인 사자의 힘에 의해서 서열이 다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자조차도 늙고 병들면 독수리 밥이 되어버립니다. 자, 판검사들이 양심이란 것이 없고 자신들의 명예, 출세, 돈벌이 유무에 따라서 재판을 거래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양심 없는 재판 거래를 하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게끔 만드는 이런 더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성립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렇게 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자성어인 양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판검사 출신들이 젊어서부터 영감님 대접받으면서 온통 몸에는 갑질하는 것만이 배어 있습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는 결코 적합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번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에 나온 자들의 면면을 보면 윤상현이 하나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나머지 나경원이, 원희룡이, 한동훈이 전부 다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물론 원희룡처럼
검사를 통해서 신분 탈색을 한 아이들도 있죠. 기껏해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검사를 한답시고 하면서 과거 학생 운동을 했던 과거 전력, 군대도 갈 수 없었던 그 과거 전력을 그런 식으로 세탁하고 정치권으로 입문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결국 최종 결과는 서울법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이가 국힘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겠습니까? 자, 벌써 대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미래의 비전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다는 것이 모두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민간 기업에서도 판검사 출신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용합니까? 중용하지 않습니다. 걸릅니다. 그런데 국가를 이끌고 가야 되는 공당, 국민의힘의 대표가 무슨 서울법대 특수부 검사, 법무부 출신이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확연하게 보여지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국힘당에 아무런 희망조차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서울법대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 출신인데 무슨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참모들도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 아니면 서울대학 출신들입니다. 자, 이러니 무슨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겠습니까? 판검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도자의 참모로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조직에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하는 정도에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도 실력도 도덕성 윤리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찬탈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자, 판사, 검사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은요, 심지어 더하기 빼기조차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숟가락에 또 먹여줘야만 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북한 괴뢰에서 대남 오물 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 거기에 생화학 무기, 탄저균과 같은 물질들이 탑재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젊은 의사들하고 왜 싸웁니까? 지금 의사들과 싸우면서 의사들이 모두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 괴뢰가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실어서 날려내려 보내면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민들 목숨 수백만 개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의료개혁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방역당국의 발표는 9월 초에 되면 코로나 감염자가 3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으신 중장년층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의료개혁을 왜 이딴 식으로 해야만 합니까? 지금 설령 2,000명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의료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은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5년 해서 최소한도 11년 후가 됩니다. 자, 11년 후가 되면 지금 현재 7학년, 8학년, 9학년 선배님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70대, 80대 노년층들을 모두 죽게 만들어서 연금을 주어야 할 그 예산, 그 재정을 돈을 안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의료보험을 수령해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의료보험 재정이 적게 줄어들면 그게 바로 의료개혁입니까?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건요, 국민건강보험, 즉 돈과 함수관계, 정비례 관계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료의자도 모르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기용이라는 나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질 않나. 박민수 차관이라는 놈도 역시 서울대 경제과 나와갖고 지금 행정고시 붙은 애들을 줄줄이 장관 차관을 앉혀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의료계획이 이런 겁니까? 자, 1년에 의사가 약 한 3,400명 정도 지금 배출이 되죠. 그러니까 전국 1등부터 3,404등까지인가가 서울 의대부터 시작해서 쫙 지방의 의대까지 채웁니다. 그 다음에가 카이스트 서울공대, 포항공대 이런 데로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3,400명 정도 이미 배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정원을 늘린다. 그 교육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자, 윤 대통령 서울법대 특수부검사 검찰총장 출신이죠. 자, 그러니까 늘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살았겠죠. 자신이 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혼자 허허벌판에 남겨져서 혼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참모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주로 다 판사,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생각이 없어요. 자, 이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로지 권력을 투쟁을 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어서 권력 잡을 생각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사람입니까? 금수입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소리 지르면 물러나야 하는 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지금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자기가 지금 왕이 된 줄 알고 전제 왕권을 쥔 황제 폐한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어요. 자, 이미 윤 대통령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바닥에 본인이 이렇게 임금 왕자를 쓰셨던 것처럼 자기 소원대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출신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민간의 대기업에서는 사장이나 조직의 수장으로 결코 채용을 할 수도 없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민간 기업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있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참모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같이 서울대 카르텔, 서울대 법조 카르텔들을 갖다 놓고 쓰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공직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일할 줄 아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1년의 의사가 지금 3,400여 명 배출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종신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가 모자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의사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의사들이 공급돼야 할 곳에 의사 공급이 안 되니까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방의 병원이 형편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온다. 이런 말 다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점검해서 조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무턱대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은 2,000명 늘리겠다고 고집을 피워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의사직을 포기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겨우 한다는 짓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원장들에게 의사들에게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또 경찰, 정보과 형사들을 병원과 의사 가족들 집으로 보내서 협박하는 것이 고작 정부의 대응책이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입만 놀리는 판사, 검사도 내년에 2,000명을 늘린다고 하면요. 사법연수원의 수업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죠. 교수 및 행정직원을 먼저 채용해야 되겠죠.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과 준비할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찮은 변호사들 만드는 건데도 이렇게 미리 준비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직업상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습실도 확보해야 되겠죠. 교수들도 더 채용해야 됩니다.
실습할 수 있는 시신들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할 일들이 많고 예산도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죠. 자, 입만 있으면 되는 이 판사 검사, 이것들도 내년에 당장 2,000명을 추가적으로 뽑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사람 일이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안다면, 이 생각을 한다라면 실습을 해야 되는 의대생들을 내년에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 고집을 피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생각은 가방끈이 짧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결혼을 시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많은 참모들 데리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젊은 의사들하고 싸워? 의료 시스템을 파탄을 내? 붕괴를 시켜? 그거를 갖다가 메꾼다고 1조 수천억 원을 또 헛되게 돈을 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국민들을 다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판사, 검사 출신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환자들의 피 고름 냄새를 맡아가며 고생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갑자기 의사직을 포기하겠다고 나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서 그래서라도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사들을 악마화시켰습니다. 악마.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홍보 비용을 지출했어요. 벌써 1조 수천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는 겁니까? 홍보비를 받아먹는 홍보사들 위해서 의료개혁합니까? 마치 엑스포 한다고 청와대 그 담당 실장 장성민이와 그 외부에 있는 광고기획 홍보사들, 걔네들 위해서 한 6천억 원 가까이 썼죠? 그래서 엑스포 유치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의료계획과 엑스포 유치가.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환자들의 피고름을 맡아가면서 전공의들이 버는 돈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 채 안 돼요. 터무니없이 안 됩니다. 자, 의사들이 대학 때부터 최고로 똑똑한 인재들입니다. 물론 시험 성적 높다고 다 인재는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의대를 가는 학생들을 보면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인재들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민간 기업에 가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아마 연봉이 최소 수억 원을 넘거나 수십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죽으라고 고생해서 병원장 되어봐야 연봉 한 10억 원 됩니까? 자, 수십억 원 받는 연봉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에 그런 병원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엘리트들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환자들 피고름 냄새 맡아가면서 10년 이상 고생해서 개인 병원 하나 차려봐야 각종 비용, 인건비 다 내고 나면 1년에 1억 원 이상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 집안에도 제 동생의 아내가 되는, 저한테는 이제 재수 씨가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하던 병원을 그만뒀어요. 이 정도예요, 지금. 의사들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도 잘 안 마십니다. 이중 생활도 안 하고 가장 경건하게 살면서 기껏해야 뭐 벤츠 하나 사고 드라이브하고 주말에 골프 치고 뭐 아니면 뭐 음악을 좀 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뭐 조국이나 이재명이처럼 무슨 돈을 뭐 수십억 조 단위로 해먹거나 이런 파렴치한 범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외국어 서적을 탐독하고 특히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봐야 되죠. 또 선진국가인 뭐 독일, 일본 이런 곳의 전문 서적들도 공부를 하려면 외국어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외국 학술지를 늘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고생해서 1년에 한 1억 원 벌까 말까 한다면
아마도 의사란 지고 야 그만두고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의사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지치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쌓여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후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자, 일반 국민들처럼 놀고 마시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안 사니까 돈 쓸 시간과 돈 쓸 기회가 없어서 돈이 남아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이재용이나 정용진처럼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들 그들 자신이 하는 고생에 비한다면 그들이 버는 돈은요, 어찌 보면 별로 많다, 크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돈밖에 모르는 존재로 악마화시켜서 정말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밟아버렸어요. 악마의 자식들, 악령들의 후손이라고 이 의사들을 갖다가 정말로 귀신화, 악마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좀비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국민들도 그들을 그냥 나쁜 놈이다,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사 집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동참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자, 지금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반격을 해보려고 온갖 짓들을 하는데 저 같으면 이런 병신 같은 미친 짓 안 하겠죠. 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이런 짓을 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집단을 적으로 만들고 악마 만들어서 선거를 갖다가 지도롭게 만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짓이에요, 이게? 응? 이런 짓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정작에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어떻게 구분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재수, 삼수, 사수 하나? 자,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요, 의인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의인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두레, 다메섹, 남유다, 북이스라엘 등 8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로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도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나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의사들을 악마 집단, 악마화하는 데 앞장섰던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겠습니까? 판단은 국민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덩달아서 부안해동했던 의사들을 비난했던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국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까? 피할 수 없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그 어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느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모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자, 지금 판사, 검사 얘들이 재판 거래를 하죠.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권순일이 아니야. 그리고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죠. 이번에 조국 이당에 와 있는 박은정이 같은 애, 앵앵앵앵 거리는 그 못생긴 여자애, 걔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해서 짐승만도 못한 판사, 검사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몰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판사, 검사 출신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불려 금수, 금수만도 못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 죄를 억지로 덮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권력을 찬탈하였죠.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런 독창적인 죄명을 신족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여 명의 보수 인사들, 자유, 애국, 우파 진영의 인사들을 수사를 했고 200여 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또한 죄도 없는 이재용 회장에게 19가지의 죄를 씌웠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씌웠습니다만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 체제의 판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들은 소설을 써서 죄를 조작한 것입니까?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구속시켰다는 것입니까? 자,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억지로 구속을 시켰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자, 국가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되고 국가라는 이 조직에 빨대를 꽂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판사, 검사들이 신의 업무를 대신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악마화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판사,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악마, 사탄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악마이고 사탄이겠습니까? 인도의 지성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악덕 중 첫 번째를 철학 없는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도덕이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라고 설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삶의 지표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돈이면 다 되고 돈만 벌 수 있으면 양심도 팔고 부모도 팔고 나라도 팔아먹고 그런 기생충들 밑에서 붙어먹으면서 출세하려고 아부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에 지문이 달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생의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밖에 목표가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짐승들은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발작을 하죠. 자, 이런 짐승들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금수들과 짐승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 이곳은 누군가의 피와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돌 하나, 풀 한 폭이 공짜로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하신 분들은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을 아무나 붙잡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과를 하게 되면 마음문을 닫고 의료 현장을 떠났던 의사들이 다시 연어들이 회귀하는 것 모양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든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파렴치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자기 실수로 접시를 깨면 주인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발에 비빈다거나 꼬랑지를 내리고 아양을 떱니다. 즉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하물며 짐승들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리고 고양이들 같으면 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쥐도 잡아오는 등 나름대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안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면 고양이보다 낫겠습니까? 개보다 낫겠습니까? 집에서 윤 대통령은 개, 고양이를 많이 키우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미안한 경우에 미안한 짓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김문수 장관님, 앞으로 당신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판사와 검사들을 정치 조직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대표, 비서관, 장관, 차관, 국회의원 그 어떤 자리에도 임명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특히나 김문수 장관님은요, 서울대 상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 붙고 사법고시 붙고 외무고시 붙고 하면은 마치 그게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오만한 인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문수 선배님께서는 일찍이 반정부 데모도 많이 했고 노동운동 하시면서 불려가서 많이 얻어 터졌고 고문도 당해봤고 그래서 약간의 말씀이 어눌하다는 것도 저는 익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님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요, 오늘 이건 제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 빠진 부패 카르텔, 서울대학교의 법조 카르텔이 더 이상의 이 나라 정치 앞에 서서 나서는 일이 없도록 김문수 장관님은 꼭 후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정말 무능한 행위를 안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과거 김문수 장관께서는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해보셨고 또 매 맞는 것이 어떻다는 것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판검사 출신보다는 뭡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인간미가 있는 그런 김문수 장관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판사나 검사 출신들을 데려다 쓰는 이런 오류가 절대로 없기만을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독, 좋아요 이런 버튼도, 알림 버튼도 좀 눌러주시면은 주변에 저희들의 이야기가 확산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광고 수익은 영원입니다. 전혀 안 붙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